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 제안했냐 하면 퐁퐁당 연합정당을 제안했어요. 정의당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얘기를 본인의 기억 속에서 다 왜곡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총선에서는 3%를 넘기는 게 되게 힘들 거라고. 민주당에서 주도성을 발휘해서 한다니까 결과가 나오면 잘 됐나 보다. 생긴 게 할 거예요. 자, 이제 민주당 고민으로 넘어와 봐. 민주당의 고민은 이 소수정당하고 어떻게, 얼마나, 어떤 절차로 의석을 나눌 것인가. 아침에 합의하고 저녁 때 재본 보고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 도장 찍고 나서 돌아서서 전화하면서 번복해요. 소수정당은 다 그래.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 중에 민주당 주도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품질 보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 주도로 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저는 해석하냐 하면 그 후보자들에 대한 품질 보정을 민주당이 하겠다. 민주당 공천 기준이 엄청 빡빡해요. 네. 그 통과하기 힘들어요, 진짜. 그리고 이미 원내에 있는 정당은 제일 큰 게 정의당인데 지금 녹색 정의당이 됐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제안했냐 하면 퐁퐁당 연합정당을 제안했어요. 퐁퐁당이요. 정의당 1, 2, 민주당 3, 정의당 4, 5, 민주당 6. 정의당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상정 대표 만나서 그 제안을 전해줬거든요.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얘기를 본인의 기억 속에서 다 왜곡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은 왜곡되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은 할 것 같다 라는 정도였어요. 150점 정도 예, 할 것 같다. 예. 그런데 이제 심 대표가 180석 될 걸 알면서 욕심 부렸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는 소리예요. 기억의 왜곡이라고 그런 거여서 녹색당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율하기 되게 어렵죠. 왜냐면 거기는 비례도 요구하고 특정 지역은 후보 내지 말합니다. 그 어떤 지역은 뭐 단일화하자. 이런 고양갑하고 창원 성산하고 인천 그 이정미 전 대표 지역 세 군데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지금 민주당 유권자들의 생각이 좀 거부감이 있어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대선 때 결국은 심 대표의 완주로 인해서 0.7% 차이로 졌다. 예측 가능한 범위의 결과였거든요.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선택이 가지고 올 예측 가능한 범위 안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현실 정치는. 근데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가 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 안의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유감 표명조차 한 적이 없어요. 유감 표명을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했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민들은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공개적으로 가결했잖아요. 그거는 연대하는 정당으로 살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의당의 선택이었지만 또한 유권자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정도로 근거가 없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반대로 행사한 거잖아요. 관계가 아주 좋으면 민주당 보고 비례 몇 개 복잡하게 하고. 경선하지 말고 3개 양보해주고 비례도 많이 주고 그러고 연합해라고 말할 텐데 제가 느끼기에 좀 못 믿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 쪽에서도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요소들이 겹쳐서 과거하고 다르게 예. 부채의식이 없어져버려요. 예, 그래서 정의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총선 때 교차투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없을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미 한 1년 전에요. 다음 총선에서는 3%를 넘기는 게 되게 힘들 거라고 정의당이. 교차투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지금 MBC에서 패널 데이터 보고 있는데 거의 안 갑니다. 예전에 볼 수 없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비례위성장면이 만들어지면 정의당으로 많이 갈 것 같았는데 이번엔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강성희 의원 있는 진보당이 있는데 이 진보당은 들어오고 싶어 하죠. 그분들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그런 협상을 잘하고 유연하죠. 예, 그런데 민주당이 꺼리죠. 왜냐면 거기가 옛날 통진당의 경기동부거든요. 네. 실익도 별로 없는데 같이 손을 잡았다가는 선거의 이슈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빼고 나면 기본소득당 하고 하고, 한민당하고 그다음에 사회민주당이 네. 있죠. 그래서 진보당하고 녹색정의당이 빠지게 되면 그럼 도대체 몇 개를 줘야 되지? 거기서부터 문제죠. 제 생각에는
그냥 퐁당퐁당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한 40명을 공천한다. 그러면 1번부터 40번까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참여하는 주체들이 반을 민주당이 하는 거죠. 나머지 참가하는 정당들이 또 반을 추천해요. 그렇게 해놓고 캠페인을 하고 투표하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 말이 되는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공천을 하게 하면 민주당이 많이 양보하는 게 되는데 좋은 후보가 추천돼서 올라오면 민주당 당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건 또 어디서 덜컥 걸릴 거라고 보냐면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오랫동안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비례는 민주노동당, 비례는 정의당 이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그건 끝났어요 이제. 그 시절이 끝나버렸어요. 정의당은 그 히스토리가 쭉 이어져다가 끝난 건데 최근에 소수당은 그게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그래 챙겨줘야지 형성돼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혼쾌히 그래 몇 석 주시하려면 납득할 만한 원칙 같은 게 제공돼야 되거든.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지지율 같은 거밖에 없다고. 민주당 40%대지 소수정당 다 합쳐도 한 3% 나올까 말까 할 거야 아마. 4%라고 해도 그래요. 10분의 1이잖아. 그러면 20석을 비례로 잡으면 한 석 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연동형의 취지가 그렇지. 당 지지율보다 만큼 좀 있는데 지역구를 못 얻은 당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한다는 게 연동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 소수정당들이 지지율이 낮지만 이 당이 좋은 후보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민주당에서 조국 교수를 추천하지 말고 사회민주당에서 조국 교수를 추천할 수 있죠. 20석 정도 예상되는데 10석은 소수정당 주자 절반. 이거는 중간에 한번 덜컥 걸릴 거예요. 왜냐면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소수정당 있는지도 몰라. 저기 절반을 줘야 돼? 그러면 그만큼의 민주당의 훌륭한 후보들은 기회를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그렇다고 지지율 비례로 한석 주자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어디서 끌을 것인가 가지고 한참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는데 민주당에 맡겨놓고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주도성을 발휘해서 한다니까 결과가 나오면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이에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거 생중계 하지 마요. 그거. 나는 그런 거 생중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진보 진영의 유튜브들이 생중계 할 거예요.